여러분,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 혹은 지금 막 카페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한가요? 아니면 예의 바르고 유능해 보이나요? 만약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혹은 완전 소시오패스네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숨어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4% 정도가 이 부류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1%라고 하면 적어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100명 중 1명, 즉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수천 명 중 수십 명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포식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름 돋는 건 이들이 모두 영화 속 살인마처럼 피를 흘리며 칼을 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깔끔한 수트를 입고 누구보다 유능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상사나 연인이 되어 곁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그 소름 끼치는 경계선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들이 왜 우리와 다르게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사이코패스는 하드웨어 자체에 결함이 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에는 공포를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편도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를 찍어보면 이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훨씬 작거나 활성도가 극도로 낮습니다. 한마디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죠. 사이코패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누군가를 해치고 있어도 그들의 심박수는 평온한 바다처럼 잔잔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지키는 이유는 이러면 안 되라는 양심도 있지만 사실 벌을 받으면 어쩌지? 혹은 나 때문에 누군가 슬퍼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에게 타인의 눈물은 그저 눈에서 흐르는 액체일 뿐이고 법적 처벌은 그저 피해야 할 귀찮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버리는 도구나 장난감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두고 전문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냉혈안으로 설계된 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유년 시절의 심각한 학대, 방김, 혹은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래는 공감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을지 몰라도 살아남기 위해 그 기능을 스스로 꺼버리거나 왜곡시켜버린 괴물들이죠. 사이코패스가 차가운 얼음물이라면 소시오패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펄펄 끓는 용암과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아주 치밀하고 냉정해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소시오패스는 감정 조절에 서툴고 충동적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꼬리가 밟히기 쉬운 쪽은 오히려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고지능 부류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정상인 코스프레를 시작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가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하고 슬픈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지를 학습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감정은 없는데 감정의 데이터는 누구보다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반인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친절하며 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인 사람 혹은 과도하게 매력을 흘리며 사람들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요.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재산, 지위 혹은 생명까지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빼앗아 갑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하나 치우는 것처럼요. 반면 소시오패스는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감정적으로 착취하며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은 상처를 정당화하며 타인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역사적 비극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대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이들은 아주 효율적인 병사로 활동합니다. 특히 기업의 높은 자리나 정치권에는 일반인보다 사이코패스 비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건 누군가를 해고하거나 수만 명의 삶이 걸린 결정을 내릴 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오직 효율과 이익만을 따지는 그들에게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는 어쩌면 최고의 사냥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서울로 치면 좁은 개천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한강만큼이나 깊고 넓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방식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아주 계획적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경찰에 수사망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잡혔을 때조차 당당합니다. 반성하는 척 연기를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운이 없었네 혹은 수사관이 제법이네라며 게임의 승패를 분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다릅니다. 이들은 훨씬 즉흥적입니다. 화가 나서 갑자기 물건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뒤를 생각하지 않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많은 범죄자들 중에는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데 천재적입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때린 거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죠. 사이코패스가 타인을 무생물로 본다면 소시오패스는 타인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복수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얼굴에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나 위험함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에는 반드시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일관성 없는 감정 표현입니다. 그들은 슬픈 상황에서 슬픈 표정을 짓지만 눈은 웃고 있거나 전혀 젖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뇌로 계산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딜레이죠. 또 다른 특징은 과도한 매력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치 소울메이트인 것처럼 굴거나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그건 당신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들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거짓말로 상황을 덮어버리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순식간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적반하장의 끝판왕이죠.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착각이 든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소시오패스의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 하나를 짚어볼까요? 이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해서 살아남았다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만약 인류가 모두 너무 착하고 공감 능력만 넘쳐났다면 냉혹한 생존 경쟁에서 종족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적의 목을 벨 수 있는 냉혈한들이 있었기에 부족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CEO,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부대원 등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의 냉정함이 기능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칼날이 선량한 주변인들을 향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사이코패스 아냐? 라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구나 라며 자부심을 느낄 존재들이니까요. 이 글을 들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봐 걱정하는 당신은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포식자들의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직감을 믿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등 뒤가 서늘해지거나 왠지 모를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비상신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가 포식자를 피하며 진화시켜 온 생존 본능이죠. 제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한 경계입니다. 이들은 경계선이 흐릿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뜯어낼 겁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당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쳐야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회색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 회색돌처럼 구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야 포식자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능력으로 추앙받는 기이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성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타인을 짓밟고 올라간 정상이 과연 안전할까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있고 때로는 우리를 웃게 만들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뇌 구조 자체가 다르거나 이미 인격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이 조금 더 투명하고 따뜻하기를,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차가운 눈동자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밝은 면만큼이나 어두운 면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어둠의 실체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식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